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최근 건강 칼럼에서 이런 내용을 봤어요. 덜 익은 녹색 바나나에 항암 효능이 있다. 네, 항암 효능이라고 하면 저 또한 눈이 번쩍 뜨이는 너무 반가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사의 내용과 관련 논문을 찾아보니까 정확하게는 녹색 바나나 그 자체라기보다 녹색 바나나가 가진 저항 녹말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오늘은 항암에 좋다는 이 저항 녹말이 무엇인지, 또 어떤 식품에 들어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모든 몸에 좋은 음식은 양면이 존재하거든요. 환우님들은 장점 이면에 숨겨진 단점도 함께 보시면서 나한테 맞지 않으면 배제하셔야 하기 때문에 섭취할 때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덜 익은 바나나의 항암 효능에 대한 기사가 나온 배경은요, 영국 뉴캐슬대의 연구에 의한 것인데, 연구의 내용은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유전 질환인 린치 증후군을 가진 사람 약 1000여 명을 대상으로 2년간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저항 녹말이 식도, 그리고 위, 담도, 췌장, 십이지장과 같은 상부 위장 간의 암 위험을 60% 줄인다는 것을 발견한 건데요. 뉴캐슬대 존 매더스 교수는 상부 위장 간의 암은 진단도 어렵고 또 조기에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특정 식품 속에 있는 저항 녹말이라고 하는 것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형의 담즙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암 발병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항암과 관련된 이점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항 녹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건강상의 이점은 이미 이전부터 많이 보고가 된 바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희 부모님 말씀으로는 옛날에는 대부분 밥을 보리밥을 해서 먹었고 갓진 쌀밥 먹기가 참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따끈따끈한 쌀밥이 참 귀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이 뜨끈한 쌀밥 쉽게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쌀밥을 식혀서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저항 전분의 건강상의 이점 때문인데요. 밥을 6시간 정도 냉장 보관해서 차갑게 만들면 저항 전분이 발생한다고 해요. 이 저항 전분이 뭘까요? 우리 몸에는 소화를 시키기 위해 만들어내는 입속의 침이나 또 췌장에서 나오는 아밀라아제와 같은 소화 효소가 들어가 있어서 음식물이 들어오면 인체 내의 효소로 인해 소화를 돕는데요. 저항 전분은 이름 그대로 저항하는 전분이기 때문에 소화에 저항하는, 즉 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는 전분이라는 뜻입니다.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대변으로 배출되면 이거 쓸데없는 성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소화라고 하는 건 소장에서 흡수 분해되고 대장으로 내려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저항 전분은 기타 음식들과 달리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바로 대장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럼 대장 속에 좋은 유익균, 예를 들어서 비피더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유익균은 소화되지 않은 저항 전분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피더스와 같은 장내 유익균들이 얘네들을 막 먹기 때문에 이 몸에 유익한 균이 많아지겠죠. 그런 다음 유익균은 남은 이 찌꺼기들을 발효시켜서 지방사슬 길이가 짧은 단쇄지방산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이 단쇄지방산은 장내 건강에 이로운 역할을 하는데요. 단쇄지방산도 산성이기 때문에 장내 환경을 산성화시키겠죠. 그렇다 보니까 장내 환경이 산성화되면 병원성 세균들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산성인 식초로 야채나 과일을 씻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짧은 사슬 지방산은 과민성 대장증후군,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 또 대장암을 예방하는 역할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저항 전분이 아니라 탄수화물의 대표적인 식품들, 예를 들어서 하얀 쌀밥, 패스트푸드, 면, 빵 이런 것들은 많이 먹게 되면 뱃속에 식이섬유나 저항 전분이 거의 안 들어가고 장 속에 좋은 균이 살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몸에 염증이 생기기 쉽다고 이해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네, 뿐만 아니라 저항 전분은 혈당의 수치를 낮춰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국내 한 연구팀이 일반인과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갓진 쌀밥과 냉장밥이 인체에 미치는 혈당 변화를 측정을 했는데 냉장밥을 섭취를 했을 때 혈당이 훨씬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저항 녹말은 혈당을 낮춰주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만큼이나 우리 암환우님들의 혈당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저항 전분이 풍부한 음식이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콩, 현미, 그리고 보리, 통밀, 그리고 감자, 바나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때 생감자는 익히면 저항의 전분이 줄어들고 바나나 또한 익히면 저항성 전분 대신 과당이 늘어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감자 중에서도 생감자, 이전에 제가 생감자즙 만들기 영상 찍은 적 있으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또 바나나는 익힌 바나나보다는 덜 익은 게 저항 전분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모든 음식에는 양면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환우님들이 주의하셔야 할 점은 위에 말씀드린 저항 전분이 풍부한 음식 대부분이 칼륨 함유량이 많다는 건데요. 칼륨은 세포의 신진대사도 높고 또 몸 안의 수분을 조절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과한 칼륨의 섭취는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신장의 기능을 검사하는 항목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항목이 크레아티닌이라는 수치인데요. 이거는 이전 영상에도 보여드렸죠. 정상인의 경우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의 정상 그 범위는 0.5에서 1.4mg/dl입니다. 만약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과하게 높아지면 신장의 기능이 좋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신장 수치가 조절될 때까지 칼륨이 높은 저항 전분 음식은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또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몸에서 칼륨을 제대로 제거할 수가 없거든요. 혈중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근육이 약해지면서 경련이 오거나 또 쥐가 나고 또 심각한 피로감이 오면서 면역이 오히려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는 저항 전분은 신장의 수치가 높으면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저항 전분은 소장에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평소 소화불량을 자주 겪으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섭취가 소화불량 또 이제 발열을 일으키거나 복부의 통증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하는 음식도 적정량 드셔야 하고 이거 좋다고 말씀드리면 계속 한 가지만 고집해서 드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절대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친 식사는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 음식들 중에서도 지금 내 체질에 맞는 음식을 좀 잘 골라서 골고루 섭취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항암 효능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저항 전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저는 사실 녹색 바나나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 맛이 좀 궁금하긴 한데요. 굉장히 떫을 것 같긴 하지만 오늘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